그래서 항상 이걸 물어봅니다. 상속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 포기 신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꼭 답변은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다시 보면 살펴보면 서류 제출하시고 이런 걸 보면 그냥 가족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거예요. 부동산 상속 등기를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본인은 상속 안 받는다, 상속 포기 뭐 각서든 분할 협의서든 들어가죠. 인가증명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뭐 살아 계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다른 형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형제에게 뭐 등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상속 포기 결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고, 그래서 이미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쩔 수가 없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고 빚이 좀 많은 상태고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리고 상속 재산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하면 사망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하시고, 상속 포기 신청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그건 이제 촬영을 안 했지만 블로그에 내용을 올려놨어요. 양식도 올려져 있고 작성하는 방법도 올려져 있고 필요 서류도 올려져 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서 법원에 내시면 돼요. 비용도 뭐 10만 원도 안 들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면 한 5만 원 정도 들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채권자들도. 그냥 꼭 그 부분 염두하시고 처리하시고, 만약에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관계인 요구에 잘 응하셔서 변제 금액을 조정을 해서 채권자한테 일부 변제를 하시고 면책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상속재산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예금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한데, 이제 재산 중에는 보통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죠. 보유하고 계신데 자동차는 전액 할부로 사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동차도 보면 전액 할부로 사고, 아니면 예전에 취득했는데 저당권은 다 변제를 했는데 서류상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현재의 자동차 시세와 저당권 채무 남아있는 잔액 그걸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시세가 1,000만 원이고 저당권 대출은 한 500 남았다. 그러면 빼면 500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500은 마찬가지로 채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보증금. 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인천 지역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가 4,300만 원입니다. 서울은 5천만 원이고, 이게 작년에 2021년 5월 11일자로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는 인천은 3,400만 원, 서울은 3,700만 원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때부터 4,3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그 최우선 변제라고 하죠. 그 기준 금액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죠. 최우선, 근저당, 뭐 가압류, 그 말소 기준 권리에 따라서 최우선 금액을 따지지만 개인 파산에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뭐 나누진 않아요. 일단 금액 자체가 이렇게 막 꽉꽉 채워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드물고 해서, 임차보증금이 뭐 2천만 원인데 이거를 뭐 오히려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 이름으로 뭐 이렇게 바꾸시려는 경우가 많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오히려 4,300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범위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다만 이거를 신용 대출을 받아서 그걸 보증금으로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임차 보증금이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이다.
근데 신용대출금을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받아서 그걸 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면책이 되면 이 신용대출은 사라지는 거고, 근데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내가 이사를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그걸 반환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집주인한테 2천이든 3천이든 받아요. 그럼 채권자는 면책이 돼서 안 갚아도 되고, 그럼 난 그 돈이 꽁으로 생긴 셈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뭔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점도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 내역과 이제 대출 사용처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카드 사용 내용은 한 1, 2년 정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훑어보게 되고, 백화점에서 뭐 가전제품이나 명품 옷이나 가방을 사신 경우도 있고, 뭐 지금은 코로나라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예전에 해외여행 가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채권자들은 돈을 변제를 못 받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일정 부분 필요하게 되고, 혹여 뭐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뭐 가전제품을 싹 바꿨다, 아니면 명품 옷이나 가방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구매를 했다 1년 안에, 그런 부분은 이제 파산관제인이 이제 일정 부분 변제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조율을 통해서 변제를 해야 돼요. 해야지 면책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파산 신청을 했냐, 그냥 무작정 신청했냐, 이거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파산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체크를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이런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나 신청하셔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신청서를 맡기실 때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개인 파산해도 돈을 뭐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나는 어떠냐? 나 돈 갚아야 되냐? 안 갚아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뭐 디테일하게는 보험, 뭐 예금, 전세보증금, 뭐 월세보증금, 자동차, 뭐 부동산 이런 것들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겠죠.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세 군데 정도 물어보시고 비용도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면책이 되는 경우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아까 뭐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상속 재산이 있을 때 이제 재산을 남기고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채무를 많이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상속 포기 신청, 한정 승인 신청 이런 신청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부모의 빚을 자식이 대신 변제를 하거나 자식의 빚을 부모가 변제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예전보다는 줄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소장을 받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속 채무는 전혀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차차 상속 포기 신청과 한정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 요새 건수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 뭐 신청 폴더 사건을 봤더니 7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법원에 우리 일상생활 관련돼서 법원에 신청하는 그 카테고리가 한 70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뭐 개명의 성범 변경의 상속 포기 한정생이 개인회생 개인 파산 뭐 강제 집행 뭐 인도명령 명도 소송 가처분 뭐 등등등등등등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려도 뭐 몇 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도움이 좀 되셨던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블로그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의사생활이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